오늘 장혜숙 집사님께서 기도문을 써주셨고요. 제가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매서운 강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코로나로 힘겨운 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더 힘들고 추운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일인 대선을 한 달 반 앞두고 있는지라 언론은 대선 기사만 넘쳐납니다.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시대를 어떻게 헤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는 잘 보이지 않고 권력 정치를 위한 싸움들만 앞서 보이고 언론은 제 역할을 안 하는 상황인 것 같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5년 전 촛불로 부패 정권을 끌어내고 새로운 촛불 정부를 세우며 이제 대한민국이 좀 나라다운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희망으로 복 잡던 기억이 납니다. 그새 5년이 다 되어 나라 경제 규모나 위상은 세계 5위권이니 10위권이니 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 불평등 지수는 세계 최고이고 자살률, 노인 빈곤율, 산재 사망률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고 청년과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 같아 많이 씁쓸합니다. 다음 대통령은 다수의 서민 국민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제일 큰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번 설에도 가족끼리 모이지 못할 것 같고 힘든 분들에게는 더 추운 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좀 더 힘들고 외로운 분들을 돌볼 수 있는 설이 되기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낼 수 있기를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공동체가 좀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 무지개 설교하면 사실은 생각나는 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무지개 설교가 아직도 잘 안 잊혀져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행신동에서 그때 아마 검단 쪽에 제가 아파트형 공장 현장일 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늘 그렇지만 할 때마다 정신 없었고 그랬던 저 특유의 부분이고 사실 오늘도 나의 사소한 것들이라고 제목을 제가 이제 잡았는데요. 사실 어머니 이제 지금 돌아가신 지 장례치른 지 한 달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관련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을 좀 사소하게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려고 그랬는데 어저께 오전에 말입니다. 저희 임대인이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그래갖고는 이번 9월까지가 저희가 전세 기간인데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해갖고 저 한방 띵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줄 기도도 어제의 낭만과 낙심이 오늘은 좀 행복해졌으면 하는 그래서 그 전화 받고 전화를 통화하는데 아이들 집사람 다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스피커폰으로 했어요 또. 그렇게 이제 일부러 했던 건데 하여튼간에 통화만 길었지 결국은 이제 방 빼는 결과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이 심하더라고요. 저 이렇게 제가 허약한 줄을 몰랐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따 오후에 있을 요리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요리 교실 끝나고 영화 형님이 또 늘 그랬듯이 또 냄비 한솥 끓여갖고 이제 발에다 주셨는데 가면서 이제 얘기 좀 하고 그러면서 저를 좀 돌아봤어요. 뭐가 그렇게 나를 낭망하게 하는가? 도대체가 임대인이 전화 가지고 방 빼라. 9월달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물론 사안 자체가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긴 한데 왜 이렇게 내가 그냥
정신없이 이렇게 막 걷잡을 수 없이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집사람도 느끼고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였냐면 돌아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집사람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야, 집안 칸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가장이라 그럴까요? 이게 이제 저한테 컸던 것 같아. 물론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오히려 나보다 더 준비하고 있었더라고요. 워낙 집값이 올라버리니까, 물론 플러스 2 그래가지고 임대차 보호법이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2년 주어졌죠. 그리고 뭐 임대인이 직접 들어온다면 또는 뭡니까 직계가 들어온다면 꼼짝없이 이제 대항을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튼 그걸 좀 믿고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형국도 그렇고, 야 이게 참 이런 이제 어려움이 크게 없으리라고 생각했다가 이래 갑자기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거에 이제 놀라기도 했고, 그래서는 이건 뭐 요리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실은. 어저께 냄비도 안 갖고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요 실은. 근데 이제 너무너무 고맙게도 우리 김미선 집사님이 또 같이 요리했던 분들에서 저는 엄청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든 하여튼간에 우리의 관계 속에는 이렇게 내가 낙망하고 힘들어도 그것들을 메워주고 또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주는 반전하는 이런 힘들이 있구나를 굉장히 또 아주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요즘 뭐 사실은 그래 제가 사소한 것들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좀 준비한 것도 좀 챙겨보고 이러려고 하는데 전혀 나 내일 무지개 설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무지개 설교를 할 수 있는 그 심적 상태가 안 되는 거야. 제가 너무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뭐 신간이 편해야 설교든 뭐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제 상황이었고, 사실은 또 저희 집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 유명한 공모주 바람이 저희 처남이 그쪽도 주식을 좀 하는 분이라 그 집사람하고 막 통화하면서 여러 날 또 해갖고 뭐 몇 주를 받았네 어쩌네 그래갖고는,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의도에 전기일 다녔어요. 그게 더 현대 그 옆에 있는 같은 섹션에 있어요. 그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제가 했던 공사했던 그게 9계층을 쓰는데 69층까지인가 있어요.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더 현대, 그 다음에 하나의 호텔, 2개의 오피스텔로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이 한 섹션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69층짜리 했는데 그 중에 하필 한 게 LG 에너지 솔루션 9개 층 임대해서 쓰는 그 공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뭔 솔루션을 한다는 거야 LG에서. 그거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공기청정기에다가 뭐 에어컨 뭐 AS 하는데. 근데 제가 왜 이제 그때 궁금했냐면, 물론 자기가 하는 현장이니까 어떤 데인지는 궁금한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이상 컸던 게 돈으로 투갑을 하는 거예요, 진짜. 거기가. 네. 그러니까 9개 층 있잖아요. 제일 9개 층 마지막 층은 전체가 한 층 전체가 카페예요. 카페고 아이들 놀 수 있게 회전근에서부터 이렇게 우아하고 굉장히 안락하고 이런 또 섹션이 있고요. 그러니까 워낙 공간이 크니까 그 카페 정도가 아니에요. 막 섹션별로 막 나눠져 있어. 그래서 거기 내에서도 방송도 하고 그래요. 한 층이 마지막 층이 각 층에는 8개층에는 각각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바가 있어요. 바식으로. 근데 그게 독일에서 온 2천만 원짜리야. 에스프레소 바로 내리고 이런 거. 그 왜 이렇게 자세히 알 수 있냐면 제가 공사 다 끝나고 AS 팀에 들어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 다 이사 와서 다 이렇게 장치하고 다 출근했죠. 그러면 저희는 어느 실에서 와서 무슨 문제가 후루룩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층별로 어떤 층은 전원이 다 나가버려. 그럼 가서 봐줘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러다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각 층에 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 공간 있죠? 그게 거기서 전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기계가 세팅을 다시 해야 되더라고. 그거 관리하는 분이 하루 연락받고 대기하든지 몇 번 떨어지니까 이제 대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 제발 좀 자기네 힘들게 하지 말라 이거죠. 응. 근데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얘네들은 뭘 얼마나 돈이 있길래,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잘 돼 있는 건물이 다 완벽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공간을 나눌 거 아니에요. 파티션으로 또는 칸막이 치고. 근데 그거야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다 어느 회사든지 하는데 거기는 바닥을 한 50cm 띄워요. 바닥에서 50cm를 새로운 바닥 대리석으로 까는 거야. 그게 돈지랄. 그것만 까니까 거기다가 카페트 깔죠. 그거 왜 그러냐면 콘센트가 벽에서 이렇게 빼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데스크를 놓으면 데스크 바로 기둥 밑에서 그냥 선을 빼는 거야. 도대체가 아니 생각을 해. 구계층을 그 임대한 구계층을 다 그렇게 대리석이 이렇게 두껍단 말이에요. 15cm 이상 돼. 그러면 무게가 얼마? 야, 쟤네들 무게 저거 하중 계산했을까? 그러니까 요만치면 안 돼요. 전바닥을 전바닥을.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 그랬더니 근육의 에너지 솔루션인 거예요. 그래서 막 알아본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내가 그때 우리 저 누가 우집사님하고 막 얘기했을 거야. 어떤 일 아직 공모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 이번에 한 건데 참 깜짝 놀랐어요. 깜짝. 그 제가 이제 어제 전이죠. 지난주에 집사람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게 참 저보고 왜 안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 통장 만들어서 빨리 하는데 무슨 몇 장으로 돈도 못 버는 사람이 한 주에 따상이라고 해서 저희 평소에 관심은 있었어요. 돈이 없지만 또 이렇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라 할까요? 당신 따상이 무슨 용어인지 아냐고 그냥 제가 물어봤거든. 따블에 상한가 친 걸 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다니까 공모가가 30만 원이잖아요, 주당. 그죠? 이거는 30만 원씩 걔네들이 LG에서 내는 건데 100명가가 도대체 얼마일까? 5천 원 하나? 만 원 하나? 그러니까 500원인 거예요. 500원이에요. 100명가가. 그러니까 29만 9,500원은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계학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액면가보다 높게 판매, 즉 발행해버리면 그 차액은 넘는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해서 회계에서는 기타 자본 잉여금으로 처리해요. 그때 좀 그냥 용어를 갖다 만드는 건데 그거 남는 거예요. 남는 거. 그러니까 액면가 500원짜리를 30만 원에 파는데 벌떼가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 하여튼간에 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 처남 아시는 분은 또 300주인가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9억인가 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엄청난 이 혼란을 넘어서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다. 제발 말이나 됐지 뭘 그런 소리를 하냐고 또 이제 사람한테 한 소리 듣고 말았는데 여하간에 지난 한 주는 정말 생각하기 싫기도 하고 굉장히 좀 끔찍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설교로 들어갈게요. 저는 사실 나의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면 그럼 사소하지 않은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소하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뭐 중요한 거. 근데 제가 이제 병원에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병원에 있으면 첫째는 하루가 되게 단순하게 지나가요. 어머니하고 24시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 이제 5층 건물에 5층이 이제 전층이 병원이었는데
이제 옥상 자유롭게 담배를 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또 멤버들이 또 있고, 저처럼 남자가 한 5명 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 굉장히 단순한 생활이다 보니까 처음엔 적응하기 정말 힘들었어요. 물론 돌아가시길 때까지 잘 적응한 건 아닌 거고, 뭐 그래 썩 잘한 건 같지는 않고, 여하간에 이제 거기서는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잘해야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쯤에 그 잘 안 드시던 연근 조림을 좋아하시더라고. 그래갖고 거기 병원에서 갔다 온 게 그 뭐죠? 제니스, 위브 제니스. 거기 아파트가 가까워요. 탄현역. 그 위브 제니스 1층에 보면 반찬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서 반찬 사오는 게 이제 저의 외출의 대부분. 얼른 걸어갔다 오면 한 15분이나 10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25분, 30분 걸리죠. 이제 그럴 정도. 은행에 볼 일이야 뭐 ATM 이용하든지 뭐 이런 건데, 주로 그러니까 거의 바깥으로 나갈 일은 별로 없고, 이제 커피도 제가 사다 놓고 그냥 타 먹으니까. 그리고 거기 그 병원에 위험해서 커피 포트나 일절에 저녁 이거는 못 들어 가져갈 수가 없더라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온수 받아서 커피를 마시고, 지겹다 싶으면 이제 내려가서 1층에 맞은편에 또 GS인가 있어요. 커피 맛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대단히 단순해지니까 처음에는 대단히 힘들고 무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좀 맑아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일단 그 밖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갈 수가 없으니까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이제 그 간병인을 붙여야 되는데, 거기 간병인은 한 달, 2달 이런 식으로 뭐 며칠 이게 안 되고, 한 달 오롯이 이렇게 장기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 일주일만 봐주세요, 일주일에 3일만 봐주세요, 이건 제가 알아서 구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람이 참 하루를 사는 게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고 매우 바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이렇게 다시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크게 좀 돋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게 했는데 2가지 다 중복되어 있었어요. 만성 폐기종인가 폐질환으로. 그래서 숨 쉬는 게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구멍 나고 막 이런. 그러고 하여튼간에 어떻게 치유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폐가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조금만 말씀하시면 이 지렴하시는 숨이 이제 바람으로 다 새버리니까 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숨이 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뛰면 숨이 차듯이 똑같죠. 숨이 찬 공기는 많이 필요한데 들어가는 양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고 이렇게 막 헉헉대고 숨을 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 목사님도 뭐 지난주 이번주 그 어린이 설교 숨 완투 지금 하셨는데, 옆에서 보면 정말로 숨 쉬는 게 참 귀하구나. 너무너무 참,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숨 쉬는 거. 숨 쉬는 게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처음에는 병원 가시기 전에 제가 어머니 집에 있을 때 내 폐를 어떻게 해드리고 싶다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이렇게 막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막 잊지를 못하겠어요. 같이 함께 그 시간을 뭐라 그럴까,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그 상황을 무조건 회피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어제 그 건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좀 나이도 되고 연식이 좀 있는데 웬만하면 그렇게 좀 충격에 덜 충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막 깨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데미지가 아닐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막 통째로 흔들려요. 통째로.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야? 엄청 놀라는 것들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사람이 참 뭡니까,
자부하고 자신감 있고 이건 좋은데 정말로 그게 자만과 별 차이 없구나. 그냥 잘못하면 그냥 자만이고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스스로를 돌아볼 줄 모르면 그냥 바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머니와 같이 있으면서 너무너무 정말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들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렇죠. 식사하는 거 그렇죠. 하루인가 두 끼인가 몰라가지고 들어가서 이번에 두 끼인가 밥 드시고 전부 죽 드셨거든. 죽 드시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식을 넣어서 이렇게 이빨로 저작을 해가지고 넘겨서 소화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구나. 놀라운 일.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막 그런 것들이 막 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병원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는 사람이 한정돼 있고 간호사들 거기 간호사가 여기 이렇게 프로필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찍어갖고 한 분 한 분 이름을 외웠는데 되게 재밌어하시더라고 간호사들이. 제가 이름을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해서 거기 다 붙여놓고 그러시냐고. 근데 이제 워낙 사진이 오래돼갖고 안 맞아. 얼굴에 자기들도 놀래. 자기 아닌 것 같대.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제한돼 있죠.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일탈하려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나요? 좀 세심하게 보게 되는 느낌이 다르죠.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제 화장실 가는 거. 저희 어머니가 3일째부터 화장실을 혼자 못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같이 가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는 남자는 남자 간병인이 붙여야 되는구나. 여자는 여자 간병인이 붙여야 되고 이랬는데 그것도 좀 시간 지나면 또 나름대로 괜찮아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머니지만 또 환자이시니까. 근데 그런 뭐랄까요 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라고 익숙해지지 않는다 그럴까? 계속 제 몸에는 그 회피가 붙어 있어. 웬만하면 이런 일을 좀 안 하고 싶거나 도망가고 싶은 그 상황. 그래서 이러다가 그 장례식 때 많이 느꼈는데 정말 내가 많이 여러 건들을 웬만하면 회피하려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지 않을 나이나 삶을 살았다고 나름 생각했는데 천만에 만만에 콩딱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긴 아닌 거겠지만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나의 일상들이 정말 굉장히 귀한 거구나. 그리고 뭐 그럴수록 뭡니까 일종의 인체 신비라고 그럴까요? 저희 어머니도 통증이 한번 오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완전 애기처럼 되셔요. 간호사 들어오자마자 제가 바로 부르죠. 그럼 뭐 얼마 걸리겠습니까? 나가서 뭐 몇 초 안 되죠. 바로 급하니까 오면은 막 애기처럼 너무 아프다고 막 자지러지셔요. 처음에 그게 정말 이해도 못하겠고 싫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저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멀쩡히 대화하고 지내다가도 바로 통증이 있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통증을 인간에게 주셨을까? 다 주는데 왜 통증을?
너무 무기력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경기 집사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진짜 놀랐구나. 응? 양구 가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영화경이 막 이렇게 그냥 해갖고 열심히 시간 되는 대로 가거든요. 놀러 하면 김경기 집사 환자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보다 원래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그게 편하니까. 근데 어머니 옆에 보니까 통증이 찾아오는데 미쳐버리겠어 하여튼간에. 그리고 몰핀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2, 3분 내에 그냥 언제 그랬냐는 시 너무너무 깨끗해. 바로 그냥 저하고 대화 TV 보는 모드가 바로 되죠. 야, 그래서 진짜 놀랐구나.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은 무료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마약 관련 드라마를 거기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것 때문에 몰핀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뭡니까? 일부에 걔네들 13편씩 잘 끊더라고요. 13편 해갖고 한 5부까지 되는 거. 남부의 여왕이라고 잊어먹지도 않아요. 멕시코와 콜롬비아 저쪽 그 텍사스 미국 가지고 막 엄청 왔다 갔다 하죠. 한 1부에 13개니까 5부까지니까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다 나오는데 서부터 뭐 또 나르코스인가? 또 나르코스라고 또 유명한 많이 보는 영화예요. 그것도 좀 4부까지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큐멘터리 쪽으로 이제 중독 이런 현상들 이런 걸 같이 보는데 하여튼간에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우리 김경기 집사님을 정말 대단하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지더라고요. 야 대단하구나 대단해 정말로. 그 삶에 대한 의지도 있지만 야 이게 의지는 의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이 통증이 찾아오면 이건 뭐 정말로 대체 불가야 대체 불가. 어떤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고요.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 이제 이렇게 이제 거긴 이제 보호자 침대가 따로 있어요. 이런 피면 의자 아니 피면 침대 접으면 의자 이것도 따로 있고 픽스된 다 1인실이고요. 그게 되게 좀 잘 돼 있어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호스피스 병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뭐냐면 어머니를 보고 있잖아요. 잠드시거나 평온하시게 있는 상태로 나도 저렇게 조금 있으면 쭈글쭈글해지고 그죠? 다 힘이 빠질 테고 이게 나한테도 크게 다르지 않게 올 텐데 나는 어머니보다 또는 어머니만큼 잘 견디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근데 그쯤 생각하다 이제 더 이상 생각을 안 해. 자신도 없고 하여튼 싫어. 거기서 막 애를 써. 그 생각을 끊어내려고. 정말.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으면서 오늘 그러니까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버스 탈 때면은 노인네들 보시잖아요.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바로 어머니 생각이 그냥 바로 나. 우리 어머니가 저러실 줄인데 저런 모습도 있으셨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중에 저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숨 넘어가시는 그 장면이 제일 오래 저한테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나마 좀 고통스럽지 않아서 계속 강력한 몰핀들을 이제 주사를 처방을 하니까 이제 주무시면서 제 찬송을 불러드리면서 그때
평온해 주시는 게 굉장히 놀랐는데 좀 그래서 그렇지 안 그러면 굉장히 저도 그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그 트라우마죠. 그 제가 10월 달인가 영화계한테 부탁했던 책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라는 영국 여자 의사신데 자기 아버지 그 호스피스 병동의 원장이에요. 근데 무슨 네이첼인데 하여튼 그 책을 이렇게 스크린샷 해놨다가 인제서 이제 얼마 전에 주문해서 봤는데 뭐냐면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늘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잖아요. 한 절반은 죽어나가죠. 입원하는 환자가. 이렇게 걸어나가는 사람도 한 절반 된대요, 거기는. 근데 제가 있던 데는 그렇게는 안 되고, 다시 퇴원하시는 분은, 거기가 19병상인데, 한 달에 한 건이나 있으려나? 대부분. 그러니까 저도 어려웠던 게 뭐냐면, 호스피스 병동이잖아요. 그 임종을 잘 편안한 임종 또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임종을 함께하기 위해서 간 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 이렇게 같이 있고 치료하는데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 막 식사 잘 드시고 막 금방 어머니는 한때는 일어나실 것처럼 하셨거든요. 다시 나가실 줄 알았어. 거기 막 챙겼어 막. 제껴놨던 거 옷도 챙기시고 막 챙기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거기서도 그러는 게 자기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그 지금 레이첼이라는 그 지은인데 암으로 이제 그 아버지도 의사셨어요. 그 임종을 맞이하는 과정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병원장으로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세요, 사랑한다 해주세요, 고마움들 표시할 안 된대.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자기 환자들한테 몇 년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야. 병원장은 자기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것은 물론 죽음이란 자체의 특수성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먹고 생활하고 움직임 하나하나 저희 어머니는 결국 못 움직이셨어요. 침대에서 이제 못 내려오셨죠. 돌아가셔 3일 전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 정말 사소하다라는 것들이 정말 결코 사소하지 않구나. 사소한 것들이 결국은 모여서 정말 그것이 전체가 중요한 것을 이루는 건지 여하간에 사소함과 중요함의 그 간극 차이가 얼마나 될까? 그 어머니 보면서 계속 느꼈던 게 삶과 죽음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간격을 갖고 있을까가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참 재밌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러다가도 또 이제 또 일상에서는 항상 그렇게 늘 즐겁고 늘 행복하고 늘 기쁠 수는 없는 게 또 현실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하여튼간에 오늘도 헤매다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랬습니다. 나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고 어머니에 대해서 충분히까지는 아니어도 후회 없이 또는 제가 사실은 그 어머니 그 호스피스 병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게 뭐였냐면 저한테는 누구한테도 양도하기 할 수도 없고 양도해서는 안 되는 내 몫이다라는 생각을 확 했어요. 사실 그러한 결정이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추석 세고
29일 날인가 들어갔거든요. 28일 날. 그 전에 이제 계속 하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이제 병원 갈 때 더 생각을 굳혔던 거죠. 저희 어머니도 병원 안 가시려고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감당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식사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해갖고 그나마 또 여기 호스피스 병동이 저희가 대체로 오면 수요는 엄청 많아요. 공급이 안 돼. 그래서 한 달 기다리고 석 달 기다리고 막 이래요. 제가 은평 성모병원에도 예약해놨고요. 강남 성모병원, 서울 성모병원 강남에 있는 거기도 예약해놨고요. 여기 백병원에도 해놨고요. 일산. 근데 거기 한참 들어가고 입원하고 한참 지나서 연락 왔어. 자리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는 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뭐 계산서 보면 저희 뭐 통상 60에서 한 70만 원뿐이 안 나와요. 한 달 입원료가. 근데 이제 그건 그 산정특례라 가지고 그 중대질병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대부분의 암과 5대 중대질병인가 거기 그 이제 판정이 나면 5%만 부담하게 돼 있어요. 진료비에. 저기 청구서 내려보니까 1,2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 영수증에서 나오잖아요.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게 1,2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 저희 어머니 한 달 것도. 그래서 저는 아니 이 많은 간호사들 17명이 등재되어 있거든요. 17에 또 의료 종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원무과 일보고 오 장난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돈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그런 나름대로 이제 뭐라 그럴까 시스템은 좀 잘 돼 있고요. 여하간에 시스템이 잘 돼 있다 하더라도 물론 그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평소에 준비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겠더라고. 엄마하고도 좀 친해지고 살갑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또 그쪽 과가 아니야. 과가 아주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당황해 하시더라고. 엄마 나아져서 고맙고 난 평소에 막 이런 부분도 있어 막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왜 이래 갑자기 이러시더라고. 너 죽을 때. 그래갖고 그래도 막 쌩을 까고 했는데 그 쉽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하고서 이제 식구를 다 모여갖고 병원 가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전체 모여서 우리 그런 표시를 하고 이제 시간도 없다 막 근데 안 돼. 안 돼. 근데 정말 되게 멀쑥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참 쉬운 건 아니구나. 쉬운 건 아니구나. 그래서 저도 어머니한테 뭐 병원에서 이벤트를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인데 그게 결코 쉽지 않아. 결코 쉽지 않고 그 느낌이 평소에 잘해야 되는구나 정말로. 쉽지는 않지만 여하튼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머니를 떠나서 우리가 맺는 관계는 다 그런 것 같아. 특히 가족은 더. 그러니까 왜 그 누구야 고미숙 선생님인가 있잖아요. 그 유튜브 가족은 안 만날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한 2달에 한 번 얼굴 봐야 반갑고 그냥 좋지. 맨날 밥 먹고 모여갖고 맨날 얼굴 보고 그러면 아니라고 말이야. 물론 이제 그분의 하시는 의도는 다른 거지만 여하간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상 보내는 관계 시간들이 정말 잘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돼야 되죠. 건강한 생각으로 늘 즐겁게 살 수 있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건강도 해야 되고 또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과 내가 참 뒤떨어지지 않는 삶이 나에게도 있구나 이런.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어려워하는 것들이 절대적으로 주거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생계가 자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를 큰 대열에서 같이 가는 대열에서 자기는 낙오라고 자기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그렇고 그런 부분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런 간극을 메우는 게 또
나라와 또 뭡니까 현대 복지사회가 메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지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저 말씀 뽑은 거는 그래서는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게 딱 돼 있어요. 뭐 나를 강하게 하리라 이거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굳이 강할 필요도 없어. 그냥 안 약하면 돼. 그게 그 말인지 모르지만 안 약하면 돼. 제가 보니까 막 스트롱하고 파워풀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물론 자연스럽게 그러면 좋죠. 그거보다 약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냥 가는 것도 저는 그 전에 그런 용어나 그런 표현 방식을 좋아 안 했어요. 하면 하는 거고 안 거지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고 하는데 티 안 나. 안 하는데 티 안 나. 그거 매우 좋아. 그건 건강할 때.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우리 동료에 몇 분 있잖아요. 다 했는데 티 안 나. 뭐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건 아주 귀하고 값진 분들이에요. 하여튼간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동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